예, 이제 지난 시간엔 7장, 8장 했고요. 이번에는 불안장에 9장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짧아요. 책의 내용이 짧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갖다 좀 더 부가적인 내용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예, 우리 이 분야의 대가신 권성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를 엄청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만큼 강조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특별히 치료라든가 원인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책에 부족한 부분. 예,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anxiety라고 하는데, anxiety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어원이 뭐냐면은 질식시키다는 뜻입니다. 목절로가 질식시키다는 것이죠.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그죠? 뭐 불안불안하고 그죠? 우리가 보통 불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시험 보기 전날 불안불안하시죠? 보통 그렇게 쓰지, 그치? 아,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고, 인지적으로, 우리 생각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주인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주관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야.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처음에 뭐가 나올까? 뭐 이렇게 불안불안하죠, 그죠? 우리 생각적으로, 인지적으로, 불안한.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는요, 불안하게 되면은,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요. 혈압 올라가고 막, 그죠? 오싹오싹하고 막, 밥맛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죠? 예, 부을량에 입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보통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나타난 증상들 있잖아요. 불안할 때 땀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적으로 그럼 불안할 때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할 때 어때요? 얼굴이 평온합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실전에는 아니 연습할 때는 무지 잘 되잖아, 그지? 무지 잘 되다가 멍석 깔아놓으니까는 파토 내놓고 오잖아. 그게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 강심장, 예, 그러면은요, 제가 프로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나가서 그냥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떨리겠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떠는 방법, 프로가 되는 방법, 제가 보니까 1000번 이상 하면 됩니다. 1000번. 똑같은 거를. 그러면은 자동화되는 거야, 몸이. 제가 가수들 보니까요. 최소한 500번 이상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익어가지고 그냥 자동화되는 것이죠. 강연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떨다가 한번 수백 번 하게 되면은 그죠. 즉흥적으로 누가 질문해 하더라도 바로 답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바로 답을 달할까?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레퍼토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질문할 때처럼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상 질문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무수하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불안하고 떨그린 게 상당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제 학기 초에 저한테 그런 거 안 보여요? 불안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기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친숙한 분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불안하게 되면 안절부담 못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극복해야지 프로다. 이런 것입니다. 예, 불안장애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불안, 뭔가 분리가 되는 걸 불안해해. 선택적 함구증. 함구증이 뭐야? 입을 갖다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선택적으로. 말은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 뱀을 무서워하거나 말이지.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거고요. 사회공포증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요. 예, 이런 게 있고요. 공황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증상. 제가 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것도 스트레스야. 감당치 못할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가족 간에 뭐가 이상해졌다든가, 이렇게 도저히 감당치 못하게 되면 이런 게 오더라고. 아주 몸이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된 사람들 봤어요. 깐난 애들은 공황장애 이런 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너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게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아고라. 아고라가 뭐냐면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아고라. 포비아가 공포란 얘기거든요.
소셜 포비아. 포비아가 공포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뭐냐면은요, 범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범하면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어로 generalized.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두려워한 거죠. 이런 얘기. 요거 이제 각각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용 단어 뜻만 알아도 거의 돼요. 여기 VR이 가상현실이라는 거, 여기 대구 가도 그런 거 있던데, 뭐 이렇게 눈 끼고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절벽, 막. 실제로 절벽이 아니잖아. 근데 막 절벽 떨어지고 막 그러면 막 소름 끼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한번 해봐서? 그 안경 끼면 진짜 같다니까. 그 요즘에는요, 그 애니메이션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바타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 거의 비슷한 거지. 아니, 요즘에는 여기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어요. 항공 여기도요. 그 비행기를 갖다 모르려면 너무 비싸잖아. 비행기가. 그래서 전기값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요만해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빗으로 다 싸가지고 실제 항공기 비슷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뭐 저기 거미 같은 거 있잖아요. 거미가 저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가까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치료하거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뭐로 땄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거의 비슷하다니까? 거의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 벌기 편하지. 내가 보니까 요만하더라고. 기계 6개가 떠놓고. 아니, 그 실제로 모의 주행하려면 그냥 실제로 운전하다가 가다 부딪히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사고 나도 상관없잖아. 다시 껐다 켜면 되니까. 음. 치료에도 이런 거 써먹어요, 치료에도. 의료에도 이렇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라는 것이죠. 약물요법은 공황장애라든가 항불안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덜하대요. 네. 왜냐면은 신체 호르몬상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렇게 좀 조절해 주게 되면 불안이나 염려를 청심원 안 먹어봤어? 청심원? 그런 거야, 그런 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없으면 팔리겠어? 조금 효과는 있다 이거지. 또 그런 것도 있어. 이거 먹으면 안정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플라시보 효과야. 미숫가루 타주고서 이거 먹으면 안심될 거야.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죠, 그죠? 근데 실제 약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일일이 열 필요 없어요. 범불안장애는 벤조디아제핀, 광장공포증은 마오억제제, 사회공포증은 삼한계. 어떻게 외우냐 이거? 외우는 거 짜증나죠? 이거 외우게 하지 않고 객관식으로 내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범불안제는 비읍으로 시작되죠. 벤조다이핀 비읍으로 시작되죠. 안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한 거라고.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은 삼한계죠. 시읒. 그리고 광고자는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면은 구분하는 것들은 기억하기 좀 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삼환 이게 항우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삼환이 뭔데? 이게 세 개 링을 가진 영어로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트라이사이클릭이라고 그래요. TCA라고 해요. 트라이 사이클릭 디프레산트. 죄송합니다. 어렵게 해서. try는 뭐야? 팬티가 아니라 3이란 뜻이야. 크리스마스 추리가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죠? 추리. 3이죠? 트라이앵글 들어보셨죠? 3. 사이클은 뭐야? 사이클은 돌아간다 이거야. 돌아간다. 디프레산트는 저기 우울한 거. 우울을 갖다가 저항하는 거. 항우울. 알겠? 3개의 순환하는 항우울제. 이게 3한계. 3한계라는 게 3개의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네. 하나, 둘, 3개죠. 3개의 그 육각 고리가 있죠. 요것도 3개지. 3개지. 3환이라는 얘기예요. 3환. 항우울제가 이런 식으로
화학식 구조가 돼 있어서 사만이라고 하는 거래예요. 알겠죠? 네. 영어로는 TCA, Tricyclic Antidepressant, TCA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인문계라든가 이공계라든가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해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사만이 돈 3원인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세계의 그런 돌아가는 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 치료 이런 항우울제 같은 거로 하는 게 있고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인지행동 치료 그죠? 네, 복잡하죠. 네.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백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인지치료가 뭐냐면은 생각을 갖다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죽을 거야. 죽으면 왜 죽어? 생각을 바꾸라 이거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바꿀 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집단 치료를 같이 하면 여러 명 모아놓고 그래서 교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지 재구성 훈련, 생각을 갖다가 다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공포 상황에 대해서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다가 노출을 해보거나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경험을 하게 해서 이렇게 노출되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상담 기초 할 때 인지 치료 하는데 가르친 거거든요. 여기 책에서는 뭐 말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녹음되는 게 맨 위에 있네. 한번 봅시다.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식은 이전에 얘기 들어보셨죠? 동화 조절, 도식은 틀이라는 얘기야, 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틀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안 좋게 반대 기능적으로 갖고 있는 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오류에 빠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거가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요거를 갖다 고치게 되면 괜찮겠죠, 그죠?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엮이는 틀도 바꾸고, 이 오류를 갖다 범하지 않게 생각을 바꾸고, 그죠? 자동적 오류라는 것도 고치고, 이런 인지적인 걸 갖다 고치게 되면, 물론 환경사건이 일어나죠. 환경사건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여기 통계 수업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 오는 게 불안해. 내가 지난주, 여기 올라오기 전에 딸내미 카페에 필터 있잖아요. 정수기 필터, 내가, 사람 부르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지마켓에서 사게 되면은, 원래는 20만 원인데, 지마켓에서 하면 6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돈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했어요. 뭐 별일 없어. 물이 완세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아빠,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제빙기에 공급이 안 되니까 얼음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지. 엊그제까지는 아빠, 수고했어요 하고 반갑다가 아침부터 짜증내는 거야. 아빠 어떻게 해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근데 여기저기 난리치고 하다가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정수기에 줄 꽂는 거 아무래도 안 빠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빼는 거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꼭지를 갖다 쏙 하고 쏙 하고 빠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딸내미가 보니까 정수 필터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탄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요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딸내미 그래가지고 물이 나가는 데를 갖다가 제빙기랑 연결하지 말고 싱크대에다가 물 몇 번 빼내면 된대. 근데 오늘 휴강하고 가려고 그랬어 내가. 딸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한 번도 휴강을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동영상이 왔어. 아빠 지금 물 잘 나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했어. 내가 이제 카톡을 보냈지.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문제를 인해서 나중에
담담하게 그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물론 오늘 돈을 갖다 좀 돈 못 벌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받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 갖다가 잘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은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죠. 잘했죠. 마찬가지야. 문제가 많으면 그로 인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불러야 되잖아. 기사를. 돈 들어가잖아. 출장비 내야 되고. 근데 딸내미 직접 고쳤으니까 이제 그거는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거 있다. 문제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류가 있는 사람들은 왜 뒤집어지려고 말하고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적인 게 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잘 바꿔주는. 근데 우울증 같은 거는요, 이런 생각만 바꿔줘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말이지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는 얘기 있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의 틀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의 표시다. 절반의 실패는 다 망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그죠? 카페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역기능적 세상 살아갈 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그 생각 틀 있잖아요. 요거 사람이 갖고 수 있잖아요. 어떤 여건에서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틀에 부정적인 여건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것이지. 이제 오류가 뭐냐면 오류가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판단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인지 오류가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선택 추상화, 의미 확대 축소, 의미 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쁜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 이건 뭐야? 완전히 좋거나 나쁘거나 중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라니까. 그 저기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 그죠? 좀 문제야. 너무 그냥 다들 광화문에 보이고 다들 서초동에 보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일은 언제 할게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 나는 잘 되는 거 아니면 못 되는 거. 좀 기다려야 되는 애매한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흑백 논리가 문제가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 너 더불어민주당이야?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저는요, 약간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약간 저쪽이에요. 정확하게 뭔지 얘기 안 할게요. 엄청 싸워. 딸내미랑 엄마랑. 내가 보니까 다 마찬가지네. 네, 흑백 논리가 있으면 안 돼요. 저기 파란 당에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 거고, 빨간 당에서 잘한 건 잘한 거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두 가지를 가지고서 싸그리 몰아서, 예, 그, 여러분 저기, 무슬림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테러 이런 것만 생각나죠? 아니, 실제로 다른 데 가봐. 순해요, 사람들 다. 예. 이게 뭐냐면은, 무슬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야. 일본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아니라니까. 일본에 가봐 좋은 사람들 많아. 그죠? 혐한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다 혐오할 만한 아니거든요. 대부분 근데 한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한테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서 응? 발달 심리학 틀렸는데 하나 틀렸어. 하나 죽을 놈이야. 죽이면 왜 죽어? 틀릴 수도 있지. 그죠? 한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과잉하는 오이 있고 선택적 추상합니다. 이거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강의를 했어. 강의를 했는데 여기 이제 50명 중에 한 다들 박수치고 좋았다고 그랬어.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약간 이제 안티 그런 애들이 있잖아. 꼭 그 애 보고서 나는 망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주된 거를 무시하고 특정한 일부 정보에만 해가지고 그거 일부 정보만 선택해가지고 그 하면 안 된다. 전부 망쳤어. 모든 아이에게 실망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강의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요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첫 학기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럼 두 번째 학기는 망했냐? 그건 아니고, 그 두 번째 학기 첫 시간에, 학습 심리 첫 시간에 나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 자체를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손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서, 뭐 인간적인 마음에 뭐 과도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강의를 못했다는 식으로 내가 듣고 나니까, 너무 그냥 내가 그냥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아니 실제로 그래, 회의가 들고 그래요. 나 그 다음부터 강의 스타일을 바꿔버렸지. 너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오늘 학습 심리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하고 그럴 때 특별히 약간 부정적인 거 하나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밥할 때, 백미 쌀 할 때 보게 되면은 다 하얗잖아요. 그 중에 하나 새카만 거 보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너무 하나 가지고서 그것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낙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나는 지독한 실패자입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응? 엊그제 제가 누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분의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는, 졸업생 강연할 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실패를 먹고 자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유명해진 사람들 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을 한 것이죠. 네. 처음부터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해 보이죠.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하면은 그걸 먹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링컨. 계속 떨어졌죠, 계속.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T나 5점이 잡히게 되면은 찐따를 먹습니다. 그럼 군대 한 닭가리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내무반 집합해가지고 다 뺑뺑이 돌리는. 군대 가봐.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장군 당번을 했거든요. 장군 당번을 했는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장군이 별이니까 높잖아요. 선임하사 하고 주임상사랑 비서실장하고 완전 무장하고서 본관 앞에서 이렇게 벌 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너무 피곤하고 막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아니거든. 제대하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 그때는 엄청 심각하게 썼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거.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담담해져라. 그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나 이런 걸 겪었겠어요? 크게 성공하려면 담담해라.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라. 한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한 가지 가지고 나는 지독한 실패다. 고등학생들 말이야. 이런 게 많이 빠졌다니까. 서울대 학생들 중 70%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자살은 꼴찌가 안 하고 1, 2등이 하잖아. 아니, 하나 틀릴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맹인모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아세요? 그 맹인들입니다. 맹인들한테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상아 뼈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코끼리가 뭐냐?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얘기를 하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맞지.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각자 다르게 있잖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코끼리는 동아줄이야. 꼬리 만지고서 머리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각자 경험한 건 다 맞죠. 그죠? 그러나 진실은 뭐야? 전체로 봐야 되는 거야, 전체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결론 내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것만 고집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문경 휴게소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문경수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나오잖아요.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다. 세상은
당신이 놀라는 것보다 더 많은 놀랄 만한 일들이 많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세상은. 근데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한두 가지 경험하니까 그걸 확장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오류가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추론을 갖다가 할 때 임의적인 걸 가지고서 하는, 이것도 오류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오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런 걸 자꾸 생각을 따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화되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특별히 이제 부정적일 때 더 바로 것이죠. 인지삼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잘못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못된 놈이야.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내 미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세 가지. 이걸 인지삼재라고 그래요. 이게 인지오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인적인 틀, 생각의 오류, 부정적으로 자동화돼 이렇게 하다면 문제가 안 되면 문제겠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균형적인 틀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것 아시겠죠?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융통성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오류가 이 사람은 과잉 일반화야 아니면 임의적 추론이야, 그 사람이 하는 걸 찾아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갖다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나쁜 거다가 아니라 문제를 갖다 해결했을 때에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나와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한테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베트남의 이랜드가 있죠.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갔잖아. 인건비 때문에. 거기 베트남 그 사장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대학교 때 자취 생활을 했죠.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카톡으로 와가지고 형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박성수 사장 신임을 많이 얻었어. 약간 키도 비슷해, 작아. 근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없이 자라가지고 상당히 그 동의심이 강하고 열심히 착하게 잘 자랐죠. 훌륭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박성수 사장님한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 자리를 하나 줬는데 나는 그냥 베트남에 있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자기가 차장인가 어때 했을 때 공장이 불이 타버려가지고 15억인가 날아가 버렸대.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뭐 다친 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를 해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 얘기 들으니까 정주영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주영 씨도 쌀 가게를 하다가 자전거 가게를 하다가 홀랑 태워버렸대. 홀랑 태워버렸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거다 몇 배를 더해서 돈을 더 준 거죠. 정주영 씨가 믿을만하니까. 그게 신실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그러니까는 홀랑 태워먹었어도 돈은 새로 벌으면 되는데 사람은 잃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더 큰, 그러니까 아까 형 이제 인생에 아픈 것도 바닥을 쳤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게 남아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걔도 이제 추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게 올라갈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 사는 저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 세 가지를 갖다 잘 고쳐주게 되면 돈 안 들이고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좀 밝은가요? 좋죠.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는 안 했어. 근데 아버지가 학교를 늦게 보내가지고 삼수한 격이야. 그런데 항상 그 부정적이고 열등적이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다방에 가게 되면 저 구석에 노란 불빛 아래에서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나이도 얼마 안 된 것이냐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 거지.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넓어요.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은요, 좋은 거예요. 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있잖아. 아니, 월세랑 재벌 2세들은 월세, 전세는 말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 그게 뭔지.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 그죠? 내가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네, 제 개똥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이제 장애 각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불안장애는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중요한 대상, 딱 들러붙을 대상한테 분리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장애야. 뭔지 알겠죠?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죠. 엄마가 날 떼어놓고 가면 어떻게? 애들 그 유치원 보낼 때 막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 있죠? 분리불안장애야. 분리불안장애.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엄마랑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려고도 안 하고 이런 것이죠. 떨어진다고 할 때 막 그 구토나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분리불안장애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원인이 뭐냐? 엄마가 과잉해서 과잉 보호하고 이런 것이죠. 독립성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적으로도 제가 아까 배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요양 뭐야 보육교사들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CCTV 달아놓고 막 애들 그냥 몰아놓고 막 오랑 근데 뭐 힘들잖아요. 월급도 조금 주면서 그죠? 근데 마냥 애가 여기 손이 긁혔다 그러면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애를 어떻게 돌봐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달달 볶고 막. 근데 캐나다에 그런 데는요 그게 아니래요.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애가 다칠 수도 있지. 그 연구사 와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여기 제가 낮에 혹시 그 여기 좀 발라주세요 하고 그냥 간대. 근데 우리는 왜 그랬으면 달달 볶잖아요. 과잉입니다. 과잉. 그러니까 애들의 독립성이 키워지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식이 결혼해도 엄마가 분리불안장애야. 아마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보면 세상은 서서히 이게 독립해 나가는 걸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엄마 신체적으로 탯줄 끊어놓으면 엄마랑 독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고,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서서히 독립을 해나가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할 때 점진적 노출 치료, 모델링, 그 행동강화법. 행동강화는 뭐냐면은 뭘 했을 때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이런 거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한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지 치료는 불안을 유발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걸 갖다 고쳐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놀이 치료. 뭐 불안할 때 그 놀이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요즘에 뭐 음악 치료, 놀이 치료 뭐 많대. 예.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불안장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빼려고 그러다 그냥 넣어드린 이유는 이 출력물 가지고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뭐 책 찾아보고 하기도 힘들잖아. 이렇게 보시라고. 친절하지 않아. 프린트 값이 너무 비싼데요. 그러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선택적 함구증 보겠습니다. 그 말은 잘할 수 있어, 정상처럼. 그런데 선택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말을 안 해. 입 다문다가 함구. 구가 입이죠. 입을 함몰했다.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특정한 사회 상황, 그 상황을 선택해가지고 말을 안 해. 이게 선택적 함구증. 아시겠죠? 네. 그, 무언증 뭐냐면 말을 안 하는 증상, 말이 없는 증상이 한 달 이상, 한 사흘 됐을 때 함구증이다 이러지 말고, 부부싸움 하면 사흘 정도 갈 수 있죠, 그죠? 함구증 아니에요? 한 달 정도 갈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뭐냐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회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런 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더듬 같은 그런 것들. 말더듬 증상이요. 한번 말을 더듬는다고 주의의식이 되면 나중에 더 잘하려고 하니까 더 한대요. 그죠? 요번 할 때는 나갈 때 절대로 발표할 때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나가는데
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더 그런 것이죠.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행동 치료는 자기 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델링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모델을 보고 따라한다가 모델링이야. 나 따라 해봐. 나 애들을 갖다가 선생님 따라하고 막 하는 걸 모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라하는 게 자기 모델링이야. 자기를 갖다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볼까? 비디오 가지고, 요즘 비디오 있잖아. 비디오 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라고 자기 녹음을 하죠. 자기가 노래할 땐 내가 노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갖다가 찍어가지고. 파바로티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파바로티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코렐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 30분 공연을 했잖아요. 그럼 오전 내내 분석을 한대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50년대, 60년대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기를 개발해 나간 것이죠. 여기서 자기 모델링도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환자가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거나, 체계적 둔감법, 강화법, 요리치료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치료 방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간략하게 설명해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적 항구증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말 안 하고 막 그러는. 제가 보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모든 치료 중에서 무조건적인 용납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절반 정도 해결될 것 같아. 인간적인 배려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특정 공포증 보겠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나는 고양이가 싫어.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공포증 뭐 어떤 사람은 병아리 공포증도 있더라고. 아세요? 이게 지금 저거 어떻게 봐? 어떻게 봐? 병아리를 특정 공포증이 지니까 특정 동물에 대해서. 예.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주사 맞는 거는 싫어하죠, 그죠? 주사 공포증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피 공포증이 있습니다. 빨간 거 공포증 이런 대부분 그러죠, 그죠? 뱀 공포증, 자연 환경 같은 만약에 이제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든가 뭐 폭풍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공포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못 타는 사람이 있지. 백중도 걸어 올라가. 예, 이런. 예. 하여튼 어떤 사람은 꼭두각시 있죠.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마네킹이나 뭐라 그래.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특정 상황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은 영화 공포 영화 나도 그거 못 봐. 네, 그런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게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난 요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분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불안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무의식에 이제 불안 요소가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겉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 근데 찍어 누르고 있어. 근데 못 나오게 방어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올까봐 막. 그렇게 해서 불안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얘가 조금 바꿨는데, 충동들이 표출되려고 할 때 막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가게 되면 탁구공을 막 집어넣으면은 계속 집어넣고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언제 튀어나올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그런 거가 위협이 돼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이게 튀어나오면 어떨까. 예. 이런 데서 불안이 생긴다고 정신분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서는요, 조건 형성이죠. 아까 원래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엘버트 얘기를 하겠지만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갑자기 꽝 소리가 난 거야. 여기 하얀 걸, 쥐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찡 소리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쥐라든가 하얀 것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학습. 원래는 무서워하지 않은 중립적인 자극이었는데, 고통스러운 종소리라든가 이걸 들으면서 같이 연합된 거예요. 토끼랑 종소리.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나중에는
무서워하지 않은 것도 무서워하게 된다. 공포감이 생기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건 아까 노출 치료 얘기한 적 있죠. 체계적 중단법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치료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흰지라든가 하얀 거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종소리 큰 소리가 나잖아요. 무서워한 거잖아요. 그러면 흰지랑 큰 소리랑 연합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흰지만 봐도 무서워하는 것이죠. 공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확대가 일반화가 돼가지고 흰 거는 다 무서워요. 흰색 가운 입은 간호사도 무서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쥐 같은 거, 흰쥐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다른 공포스러운 게 연합이 되어서 됐다. 불안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포증 보겠습니다. 사회 불안장애. 여러분도 뭐 발표시키면 불안불안하시죠? 한번 발표해볼까요? 거봐, 불안해하잖아. 정면 공포. 얼굴 빨개질까봐 두려워하고. 떨리는 공포. 연단에서 발표하는 거 공포. 낭독하는 거 공포. 어떤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 공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탁구 같은 거 제법 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누가 보지 말아야 돼.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다른 사람 앞에 글 못 쓰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 공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댁에 가면 못 하잖아, 그거. 집에 올 때 편하잖아요. 예, 이런. 예,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사회니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공포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또 유전적인 것도 있대요. 보게 되면은 공포증이 있는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거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배가량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뇌의 전달 물질,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거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릴 때 창피를 주거나 놀리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할 때 아이고 막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못 하겠죠, 그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발표를 했는데 엄청 찐따를 맞았어. 나중에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환경적으로. 예, 이거 뭐 불안할 때
약을 먹거나 이렇게 인지치료, 노리치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게 공황 장애가 되겠습니다. 공황 발작, 죽을 것 같은 공포,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 불안은 뭐예요?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렸을 때 불안감이 증가하는 거. 그걸 얘기 불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얘기,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 그걸 떠올렸을 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안이 떠오르는. 하여튼 그 공황장애, 저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 저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갑자기 막 이런 증상을 누가 지난번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운동도 되게 잘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냥 이런 증상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러다가 이제 돕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형 공황장애 같아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저럴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기질, 부정적인 정서, 신경증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학대를 경험했다든가 스트레스, 약물, 가족 죽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차피 그 저기 공황장애 같은 게 이제 그 불안 조절 기술이라든가 긴장 이완, 그다음에
내가 잘못 죽는 거 아니야? 뭐 신체는 이상 없는데 이게 해석하는 거 고친다든가 아까 점진적으로 노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 받은 건데요. 만약에 인지 이론이 있어요. 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나 다른 자극이 촉발이 하게 되면은요. 아주 위협감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체가 막 혈압이 오른다든가 막 벌렁벌렁거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지이론은. 이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추가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광장을 갖다 아고라라고 옛날에 그 아고라 뭐 이렇게 다음에 뭐 있고 그랬는데 광장을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 그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주차장, 시장 있는 그런 광장 같은 데 못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연장, 영화관장 밀폐된 공간. 예. 여기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결하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걸 갖다 가래도 못 막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주위에 시선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의 모든 거에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전반적인 거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얘기죠. generalized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비행기 안 떨어진다니까. 비행기 딱 타고 나면 죽었구나 하다가 나중에 딱 착륙하게 되면 아이고 살았네.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이걸 갖다 불안해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worry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worry about 하게 don't worry. worry가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뭐뭐에 대해서 anything 어떤 것들인에 대해서 everything 모든 거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든지 다 걱정을 하거든요. 걱정도 팔자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봐 수용기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끝나고서 집에 가봐. 그렇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요런 여기 약물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딱 붙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런 여기 가봐거든요. 여기 들락날락하는 문이란 말이야. 그게 너무 작거나 안 열리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달 물질이 서로 잘 주고받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가반은 주로 이제 억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억제 기능을 하는 건데 억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는 아까 역기능적 사고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한 걱정. 예. 그 다음에 초걱정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또 걱정하는 거 아니야? 초인지하게 되면은 인지하는 걸 인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초걱정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또 걱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렇게 걱정이나 역기능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인지이론에서 본물원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십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안을 느끼는 거는 불안을 느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여기 그 길가에 지나가는데 길이 좁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이건 현실적인 불안이냐. 그런 게 없으면은요. 내가 신체를 보호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적정한 그런 여기 길가에 지나가는데 누가 무서운 위협적인 존재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불안하죠. 그건 현실적인 불안이에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때 불안을 못 느끼게 되면 뭐가 이상한 거야. 자아가 그죠? 자아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을 갖다가 현실적 불안은 되겠고요. 책 글자만 있잖아.
도덕적 불안은 이거 초자아를 생각하세요. 초자아가 너무 그냥 뭐 하라 하지 말라 위협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이야 뭐 이렇게 넌 뭐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불안한 것이죠. 그게 도덕적 불안이고요. 신경질적 불안은요, 원초가 충동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할 때, 원초적으로 나오게 할 때, 못할 때 신경질적 불안.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걸 갖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현실적 불안. 도덕적인 원리에 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도덕적 불안.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불안을 갖다가 설명하고요. 예, 치료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 항불안제, 예. 범불안장애는 벤조다이아핀, 아까 비읍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굳이 외운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완 훈련을 하거나,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아세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요, 우리 선배님이 이거 한 적이 있는데, 혈압 있잖아요. 혈압이라든가 근육 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모니터에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혈압이 막 오르는 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되는 게 막 보여주잖아요. 모니터 보일 수가 있죠. 그죠? 그거 갖다 내가 보고서, 아, 내가 혈압이었구나. 혈압을 좀 떨어뜨려야지. 하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생체 신호를. 이게 바이오 피드백이야. 살아있는 걸 갖다가, 알겠죠? 살아있는 피드백은 되먹임이죠. 이렇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혈압이 너무 높구나. 이완하고 풀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아니, 이것도 돼요.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생체 신호를. 네. 원래 그거는 자율신경계, 뭐 내가 호흡하고 이런 것들 갖다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신호를 해보내가지고 아주 깊은 명상, 묵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조절하면 조절이 된다고들 하죠. 예. 그 다음에 가상현실 치료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했죠. 그죠? 발달해가지고 그, 그 안경 끼거나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실제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서 그 가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뭐 별거 아니네 치고 나니까 뭐 할만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없었지.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 안 해가지고. 2000년 들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효과를 또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예. 여기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은 꼭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이나 이런 데가 치료를 하거나